이제 남편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이제 아내분께서 상속재산인 그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. 시가가 상당히 나가는 건물이었는데 그 사례는 이제 기여분을 뭐 결막하면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한 정도 인정을 받았었는데. 네, 안녕하세요. 신은정의 신신당부의 신은정 변호사입니다. 이전 영상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기여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렸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사례를 또 구체화해서 과연 어떤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여분이 많이 인정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보통은 이 기여분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한테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자녀한테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. 먼저 배우자한테 인정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녀보다 좀 더 오랜 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시면서 재산 형성을 같이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법정 지분도 0.5의 비율을 더 많이 받기는 하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내가 이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먼저 예시를 들어드릴까 합니다.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남편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이제 아내분께서 상속재산인 그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. 시가가 상당히 나가는 건물이었는데 이게 자녀분들이 한 4-5분 되다 보니까 사실 법정 지분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제 배우자가 0.5의 비율을 더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 상황일 때 이제 배우자가 이제 기여분을 좀 주장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사례는 이제 기여분을 뭐 결막하면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한 40% 정도 인정을 받았었는데 일단은 먼저 그 재산을 형성하게 된 재원 자체가 이 두 부부가 같이 가게를 하면서 발생한 소득으로 이제 재산을 형성을 하셨던 거예요. 식당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카운터는 이제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보시고 요리나 뭐 주로 하는 이제 중요한 업무들 같은 것들은 다 이 배우자께서 이제 관리를 하셨어요. 뭐 조리사 자격증을 따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이제 장사도 하시고 해서 계속 이제 업종을 바꿔가면서 가게도 이제 늘리고 해가지고 재산 형성을 하셔서 이 건물의 전신인 부동산을 매매를 할 때 이분 명의로 사실 매매를 했던 거예요. 근데 나중에 이제 남편이 나도 내 명의로 된 부동산을 좀 가지고 싶다라고 해서 아내분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남편분한테 증여를 하셨어요. 그래서 증여를 받은 상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사망하시게 됐는데 이런저런 이제 사정을 고려했을 때 사실 이 건물 자체가 그러면은 피상속인의 기여만으로,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그 노력만으로 형성된 재산은 아니고 배우자도 같이 형성한 재산이라고 보실 수 있을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이제 재판을 했을 때 한 40% 정도가 인정이 됐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. 그걸 근데 어떻게 증명해요? 일단은 1차적으로는 뭐 사업자를 누구 이름으로 냈는지, 만약에 이제 아내분 이름으로 사업자를 냈다라고 하면 사업자 낸 그런 증명서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, 그리고 이제 사실 너무 예전부터 뭐 20-30년 전부터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거래 내역은 많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에 이제 아내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뭐 사진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변인의 진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, 또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해당 부동산의 전신을 아내분 이름으로 매매했던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종합해가지고 인정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뭐 다른 자녀들도 일부 어머니의 기여를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또 하시기도 했고요. 부모님은 조금 더 특별하게 모셨다,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떻게 입증하거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? 사실 정성적인 측면에 대한 입증이 좀 어려운 편이기는 해요. 왜냐면 거래 내역이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.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법원에서는 동거였는지 여부를 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피상속인이랑 같이 살면서 피상속인을 모셨는지, 왜냐면 아무래도 같이 살면 좀 더 이렇게 잘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등본으로 이제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지 그 기간을 좀 일단 1차적으로 보고요. 아니면은 뭐 같이 살진 않았지만 인근에서 거주를 했는지 그런 것들 객관적인 이제 뭐 주소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런 걸 통해서 보고, 아니면은 이제 뭐 오랜 기간 투병을 했다라고 하면은 병원이나 이런 데 이제 모시고 가서 한 기간이나 뭐 횟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자료가 남아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같이 제출을 하고요. 아니면은 구체적인 경위서를 저희가 받죠. 그 상속인한테.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써와라
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필요하면은 뭐 샘플 자료나 이런 것들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면서 이제 비슷한 양식으로 요청을 드리는데, 근데 또 그런 경우 있어요. 같이 살긴 했는데 손주들 봐주려고 같이 사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. 근데 그거는 좀 인정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같이 살았다라는 것만으로는 인정받기는 어려운 거죠. 이런 구체적인 사정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같이 살면서 어떻게 했는지 그게 이제 더 중요하거든요. 예전에 형제들한테 이제 기여가 인정됐었던 사례가 있었는데, 그것도 이제 약간 조현병이신 피상속인이 결혼하지 않고 이제 자녀도 없는 상태에서 사망을 했는데, 조현병이니까 약간 정신적으로 불안하잖아요. 그러니까 인근에서 거의 한 3, 40년을 같이 거주하면서 뭐 집 살 때도 관여해가지고 다 케어해주고 뭐 반찬해주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뭐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지원해준 거는 아니지만 정성적으로 오랜 기간 이제 부양을 해줬던 게 인정이 돼서 그분은 또 기여도가 인정이 많이 됐습니다. 이 기여분 주장은 기간 제한이 있나요? 기간 제한 없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. 뭐 상속 협의해가지고 다 끝났는데 기여분이라는 게 있대. 다시 나눠야겠어. 이게 되냐는 그거는 안 되죠. 일단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, 그러니까 상속 재산이 아직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기간에 제한 없이 언제라도 소송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이미 협의가 다 돼서 이렇게 분할하기로 했다. 근데 이거를 뒤집고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건 안 되시는 거죠.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, 상속인들끼리 다툼이 생겼을 때 내가 이거를 같은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나 본인이 하셨던 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이 과연 소송을 갔을 때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실익을 먼저 검토를 받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변호사가 진행했던 케이스들을 비춰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실익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.